안녕하십니까. 창인인베스트의 트레이더 소호입니다.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종목 상담이나 수익을 볼 수 있는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누르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정말로 짧게 하고자 합니다. 매번 제가 짧게 한다고 해놓고 30분씩 꼭 채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청하는데 좀 불편함, 지루함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가가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측이 가능한가? 뭐 그런 얘기 하죠. 매년 보통은 이제 매년 초 혹은 매년 말 그때 좀 예측을 해요. 뭔 예측을 하면 올해 증시 예측, 코스피 범위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뭐 어디 증권사에서는 2200부터 2600까지 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죠. 혹은 뭐 시장이 많이 빠졌다 했으면 뭐 1850에서 2200에서 머무를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크게 기억하는 거는 2016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말에 11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6년 코스피 범위를 예측을 한번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2016년도 초반에 한번 엄청 빠졌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건 LG U 플러스 거고요. 업종 종합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종합 차트. 자, 이걸 해서 코스피를 해놓고 보면은 그리고 길게 봅니다. 그리고 자, 이때요. 이때가 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예측도 좀 위쪽으로 많이 예측을 했거든요. 보통 하단이 1900이었고요. 한 1850 정도. 거기서 어디까지? 뭐 2100, 2200 이렇게 많이 바라봤었어요. 2016년도를. 근데 어때요? 한 달 만에 바로 1950 깨죠? 그럼 1950 하단으로 한 증권사는 깨졌어요, 벌써. 그 다음에 1900 한 것도 깨졌습니다. 1850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단을 1800으로 한 곳 말고는 다 틀렸어요. 근데 사실 코스피가 거의 2000쯤 찍고 있었는데 1800을 하단으로 제시한다는 거는 거의 10% 시장이 10%를 빠진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2016년도 어떻게 됐냐? 2016년 보면은 결국 2100도 못 갔어요. 그죠? 여기 제일 높았을 때가 2073. 정작 뚫는 게 2017년이죠. 그래서 많이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만에 틀리는 걸 보고서 조금 그만큼 시장 예측하는 게 어렵다. 어.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보려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과연 예측이 가능한가? 증권사도 예측을 못하는데 과연 개인들이 정보력이 훨씬 더 부족한 개인들이 예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 요게 실시간으로 제가 바뀌게 해놨어요. 이게 이게 어떤 뭘 건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죠. 요것도 얘는 계속 오르네요. 약간 코스피 같기도 하고요. 코스피가 약간 여기서 2011년, 2012년부터 2016년 그때까지 한번 이렇게 박스권이다가 한번 쭉 올라갔죠. 2018년도 1월까지. 물론 쭉 내려가긴 했었지만 보면은 약간 주가 차트 같이 생겼어요. 다만 이제 제가 축 설정을 좀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주식인지는 좀 알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뭐 한국에 상장돼 있든 뭐 중국에 상장돼 있든 미국에 상장돼 있든 보면은 뭔가 주가 차트 같이 보여요.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이거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도 찾아보면 찾아보죠. 방금 그 차트가 제 생각에는 이게 떠오르는데요. 자, 요거 여기까지 보죠. 왜냐면 너무 올라가가지고 좀 보기가 힘들게 해놨어요. 이렇게 꽤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툭 치고 그냥 쭉 갔죠.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그냥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약간 크기와 강도가 좀 차이가 있지만 좀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주가 차트가 아닌가?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주식 차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뭐냐면 동전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기로 해놓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거 말고 그러면 그림판으로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그림판에다가 마우스가 여기 있죠? 앞면이면, 아이고, 마우스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앞면이면은 이제 플러스 1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뒷면,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그냥 0을 넣었어요. 0은 이제 그냥 어차피 더하나 안 더하나 값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2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0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뒤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어떤 몇 번을 던지든지 간에 결국에 평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은 0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 나올 확률이 3분의 1, 0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분모에 3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 0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한 100번, 1000번, 뭐 한 쫙 이렇게 수행해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0에서 멀어지겠지만, 그죠? 결국에 언젠가는 이게 이 합이 0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각각이 나온 횟수가 예를 들어서 100번 던졌으면 얘가 33, 얘가 33, 얘가 한 34,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100번이잖아요. 그럼 바뀌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얘가 한 10번 나오고 얘가 70 나오고 얘가 20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0번이 아니라 1000번, 이걸 10,000번 던지다 보면 결국에는 각각의 나올 확률이 3분의 1로 비슷해집니다. 수렴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난수예요. 그죠? 상승. 위로 올라가면 1, 떨어질 때 마이너스 1. 평소에는 보합을 0이라고 합시다. 라고 가정한 거예요. 처음에 8,700번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33%, 33%, 33% 다 비슷하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개수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뭐 마이너스 94라고 하지만 그렇게 뭐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100번 던지니까 좀 차이가 좀 나요. 막 39% 차이 나고. 일단 바꿔볼까요, 이거? 25%. 아니, 3분의 1이 돼야 되는 33%가 되는 게 정상인데 얘는 25%, 얘도 41%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항상 뭐 주사위 던지기든 동전 던지기든 무한히 반복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했을 때 결국 장기적으로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 동전에서 요 동전이죠. 동전에서 요 숫자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될 것이고 뒤에 핫그림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방금 보여드렸죠. 요게 개수예요. 요게 100번 던졌을 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 0이 나오는 경우, 1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달라져요. 원래 3, 3이 요 정도 돼 있어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균등하게 나뉘잖아요. 100번 던지니까. 근데 8,100번 던지니까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시행 한 번을 봉 하나라고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1분 봉, 2분 봉, 뭐 5분 봉, 1봉이든 주봉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다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하나 가정하는 게 있죠.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주가 움직임은 추세를 가진다. 그리고 주가 움직임은 독립적이다. 뭐 독립적이긴 한데 뭐 추세를 또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약간 모순되기도 하죠. 독립적인데 어떻게 추세를 가지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동전 10번 던졌을 때 10번 다 뒷면이 나왔으면 그 다음 11번째 던질 때는 앞이 나올 거냐 뒤가 나올 거냐, 이렇게 했을 때는 10번이나 앞이 나왔는데 이번엔 뒤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10번이 앞이 나왔으면은 20번도 연속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동전은 기억을 못해요. 내가 앞이 10번 나왔는지 뒤가 10번 나왔는지 똑같이 5번씩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지만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변동을 하죠.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독립적이고 확률이 2분의 1. 요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주어진 사례에 대해서 33%, 3분의 1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이고 수학이니까요. 근데 아까 가정이 있었죠. 무한히 반복했을 때. 그럼 만약에 8700이 사실 큰 숫자예요. 100번보다 8700이면 사실 8700일이면 몇 년이에요, 이게? 8700일이면은 연수를 따졌을 때 자, 23년. 약 24년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평균 80년이 열려가지고 이제 28년, 29년 됐어요. 그럼 한국 주식시장이 대부분의 역사 동안에도 사실상 무한한 건 아니에요. 왜?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기간, 만약에 뭐 워렌 버핏이 10대 때부터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10살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90살, 이제 80년 동안 했어요. 그래도 유한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기간, 그때는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키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33씩 나와야 되는데 요렇게 뜬거 41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요? 동전 던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차트같이 생겼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추세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떠한 저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앞면이 연속으로 10번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언젠가 뒷면이 10번 연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걸 동전이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희석이 된다. 의도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앞면 10번 연속으로 나왔고 어쩌다 보니 뒷면 10번 연속이 나온 것 뿐이야. 그래서 2분의 1이 될 뿐이지, 어떤 걸 의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확률이 의존적이도 않다. 즉 독립적이다. 완전히 독립적이다. 근데 그 결과 이렇게 보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동전 던지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가 차트랑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주사위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주사위도 역시 평균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16%예요. 약간 16.7%긴 한데 이것도 역시 8,700번을 했어요. 굳이 8,700번 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한 거고요. 그냥 무한히 어찌 됐든 8,700이 24년이면 사실 큰 오랜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약간 16%에서 그 차이가 얼마 안 나요. 0.4%밖에 차이 안 나요. 0.7, 여기 0.4 너무 차이 안 나요. 근데 100번 하니까 어때요? 막 22%, 18%, 막 13%막 차이가 심하죠. 바꿔보면 또 이래요. 막 엄청나게 변하죠. 이렇게 쭉쭉쭉 변하죠. 16 균등하게 16이 잘 안 나와요. 왜? 100번이니까. 그럼 100번이면 뭔 얘기냐? 요 기간 사이에서 이 전체 기간 놓고 봤을 때 요 부분 혹은 이 부분, 이 부분,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도 또 쪼개서 유한한 시간 동안 바라본 결과가 그거예요. 사실 요것도 요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요것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예시가 될 만한 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LG화학, LG U+, 아까 제가 리워시 띄워놨는데요. 요즘에 핫했던, 이전에 좀 핫했죠? 왜? 시장이 빠졌는데 주가 쭉쭉쭉 올라갔으니까. 보세요. 여기 박스권이죠? 박스권이고 막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쫙 올라가요. 뭐야 이거? 그럼 여기서 뭐 좀 기다려도 되겠네. 여기서 뭐 기다려도 되겠네. 여기서 기다려도 되겠네. 뭐 그쵸? 8월달에 8월달에 막상 보면 어때요? 가다가 8월 툭 여기서 깨진 거 아니야? 여기 보세요. 분명히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모여 있거든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특히 여기도 그냥 봉 하나 그냥 이러고 있는 거고.
이걸 쪼개서 보면은 엄청난 굴곡이 있고, 얘도 또 쪼개서 보면 얘도 또 엄청난 굴곡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번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어쨌든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 이 개념, 언젠간 돌아오지, 언젠간 수렴한다, 확률은 특정한 값에 수렴한다 라는 걸 모르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특정한 값은 0이죠. 다만 얘는 한참 걸릴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8700에서 멈췄을 뿐이지 늘렸어 봐요. 언젠간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 전 동전 던지기니까 실제 주식이 한번 볼게요. 이건 코스피 코스닥 2003년 1월부터 어제까지 일봉 차트, 그러니까 매일 종가를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한 건데요. 보시면 이걸 좀 이쁜 걸로 바꿀까요? 서식으로 가서 잠시만요. 여기서는 좀 버전이 다른지, 제가 조금 낮은 버전이라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놓고 보시면은 평상시에는 뭐 별거 없어요. 요 좁은 범위 안에 있죠. 좁은 범위 안에 있다가 요 툭툭 튀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튀는 값을 보니까 모여 있네요. 그쵸? 요렇게 좀 모여 있어요. 여기도 좀 모여 있는 경향이 있고, 여기도 좀 모여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때도 같이 모여요.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정규보로 배웠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극단값 발생을 합니다. 몇 개 안 되지만 여기 넣고 보시면은 이게 편준편차예요. 3편준편차 정도만 해도 99%죠. 그러니까 요 밑에가 발생 확률이 이론적으로는 1%예요. 그렇죠? 여기 1%죠. 실제로 1%가 됩니다. 그런데 개별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크겠지만, 네, 훨씬 더 크겠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값들, 6표준편차, 뭐 5.5, 5표준편차 이런 값들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실제 사례가 있는데, 리먼 브라더스 같은 그렇게 큰 위기가 거의 뭐 몇천만 년? 몇억 년에 한 번인가요? 그 년에 한 번씩 일어날 확률이라 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쵸? 실제 주식시장의 역사는 100년 좀 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결국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비정상적인 것들은 같이 모여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좀 확률이 낮은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 모여있긴 하지, 이렇게 발생을 낮은 확률로 누적으로 보면 2%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다 어디에 있냐? 요거라는 거죠. 밑에 있으니까 요 부분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시간에서 발생하는 건 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요렇게 별거 없는, 별거 없죠? 별거 없는 순간 다 모여 있습니다. 즉, 요 0%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대충 놓고 봐도 대략 한 3%죠? 근데 조금 더 낮춰서 보면 여기가 대부분 많이 몰려 있으니까 1.4. 그러니까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2% 대부분이에요. 매일매일 놓고 보면. 근데 그게 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코스피 같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장기로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오는 건데요.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머물러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걸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 군집 현상을 설명하면서 변동성 순환도 같이 설명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사자마자 오르는 거 바라는 건 요행수고,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온다. 물론 좋은 주식 선택했을 때 말입니다. 이 보면은 이때 샀으면 좀 어때요? 그죠? 이때 샀으면 좀 어때요? 요거 좀 기다리면 어때요?
요거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요 범위가 사실 얼마 안 돼요. 물론 이걸 견디기가 사실 쉽진 않죠. 쉽지가 않으니까 투자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하는 건데, 이거 하락폭을 놓고 보면 11%예요. 근데 만약에 먹은 건 얼마예요? 28%죠. 여기 28%. 최대로 잃을 수 있는 폭이 11%인데 내가 먹은 건 28%예요. 근데 얼마나 기다려요? 일단 이만큼을 견뎠죠. 2월부터 6월까지 견뎠습니다. 그리고 또 6월부터 이번엔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8월까지 총 한 6개월 이상. 그쵸?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었고 여기서도 볼 수 있었고. 그럼 코스피만 그러냐? 코스피도 똑같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이 별거 없는 곳에 다 모여 있어요. 이 대부분. 이 확률 보세요. 요거를 퍼센트로 놓고 볼게요. 자, 29%, 24%, 11% 합치면 40에 64%. 대부분 64%. 100일 중 64일. 별거 아닌 겁니다. 그 상승이 언제 일어나요? 요쪽 3, 4%. 저번에도 한번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문병로 교수님의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또 나와요. 대부분의 기간은 보합이고 횡보다. 올라가는 시간 얼마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차트를 설명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게요. 횡보죠. 실제 올라간 기간 얼마 안 됩니다. 자, 주간으로 장기로 봐도 마찬가지죠. 왜? 횡보 몇 년입니까 이거? 올라간 거 얼마 안 돼요. 이만큼 올라가려고 여기도 이렇게 몇 년을.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돌아가면 주가가 예측이 됩니까? 라는 것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던 것들,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동전 던지기 확률이 희석되는 것만큼 주가도 언젠가 올라갔으면 언젠가 내려가고 돌고 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측.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예측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엄연히 제 생각입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죠. 만약에 어떤 주식에서 돌파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돌파가 발생을 했으면 그동안의 역사가 100년이죠. 한국은 24년 정도 되고 28년 정도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차트 패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 강의가 엄청 나왔을 거예요. 그때마다 돌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제 시장이 그쪽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럼 상승 돌파가 나왔으면 뭐예요? 위로 올라갈 준비가 다 됐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사죠. 올라갈 것 같은 신호가 떴으니까 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된다. 라는 것이 아까 맨 처음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나머지 돌고 돕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 하락, 극 상승. 비중은 비중이 아니라 비율. 나타나는 비율은 얼마 안 된다. 근데 이것이 전부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면 위기를 겪었을 때 위험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보셨으면은 화면 오른쪽 아래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주제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좀 많아서 조금 주제 벗어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